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정안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최선이 되는 그러한 협상을 기필코 성사시키기 위해 고위급 인사가 움직였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던 이현우 수석 정책관, 전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준서 산업통상부 장관, 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비장한 각오로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여정의 목표는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 마주하여 최후의 막판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아직 한두 가지 쟁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화하는 협상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관세 협상은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막바지 조율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측이 현금 중심의 선불 납입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마침내 수용하면서 세부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러트닉 장관이 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조건적인 현금 선불 납부를 강요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뚜렷하게 변화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 은행 모건 스탠리는 정상회의 개최 전후 시점에 한미 간 MRA 상호 인정 협정가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양국은 자동차 등 관세 15% 이하 유지와 더불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라는 기존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현금 납입 비중을 현실적으로 낮추고 연방준비제도와의 외환 스와프 라인 구축을 병행하는 복합적인 조합을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이 미국과 MR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관세 인하를 포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양국은 이번 공동 성명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 민감한 안보 의제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범위가 단순 경제를 넘어 안보 동맹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한국이 얻어낼 국익의 크기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이 히토류, 통제를 통해 미국의 역공을 펼친 전략적 플레이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급하게 호주 등의 히토르 투자를 감행하며 수입망 다변화를 필사적으로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히토르는 단순히 전자기기나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며 중국의 히토르 공급망 통제는 미국의 국가 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은 급속도로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조선업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과연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회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최근 미 CNN 방송이 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후 경악에 찬 방송을 보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과거 한국에 무리한 투자 압박을 가하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한국에게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CNN은 지난 20일 미 해군 조선업은 엉망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그들은 한국을 직접 찾아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세계 최대 조선소가 위치한 한국에서 배가 만들어지는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CNN의 실제 영상 기록에 따르면 현대와 인근 거제도에 한 오션이 있는 항구에서는 거인들이 태어나는 듯하며 마치 당신이 배들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취재진은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에 와 있으며 이곳은 그야말로 거칠고 광활합니다. 사방이 거대한 선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흥분하며 전했다. 놀랍게도 이 단 하나의 조선소가 미국이 1년 동안 건조하는 대형 상업용 선박의 약 10배나 되는 물량을 생산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동시에 건조 중인 약 20척의 선박들의 장엄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한에 자리 잡은 이 50척 규모의 거대한 시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조선소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 훨씬 거대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1개였던 미국의 공공조선소는 이제 단 4개만 남아있으며 미국 내 조선소들은 소수의 도크와 부족한 생산 능력으로 인해 완전히 정체된 상태이다. 그 결과 현재 미 해군은 수리를 위해 일부 함정들을 바로 이곳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두 거대한 함정에 대해 전문가 마이크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여행을 온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조선업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렸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상업용 선박을 효율적으로 건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군 장관이 올해 초 의회에 보고했듯이 미국의 군함 건조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며 아샤MS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해군 프로그램에서 3년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의 조선소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습니다. 라며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규모에 혀를 내둘렀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높이가 20층에서 30층에 달하는 골리앗 크레인과 같은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었다. 이 크레인들은 선체의 블록과 선박의 상부 구조물을 자유자재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이며 올해에만 이 단일 부지에서 50척의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수치는 미국이 매년 생산하는 선박보다 대략 10척 이상 더 많은 규모다. 그 남쪽에 위치한 한오션 역시 엄청난 숫자의 선박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태평양 양쪽에서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 미국의 조선업은 자국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미 추월당한 상태다. 한국에 있는 이 두 거대한 조선소를 직접 목격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이 미국 조선업 확장의 거대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인력이 바로 이곳 한국에 있고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 역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현재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은 적절한 인재를 찾아서 그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들을 새롭게 훈련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현대 조선소 관계자들은 그곳의 평균 근로자들이 회사와 함께 16년을 보낸 숙련된 경력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직률이 매우 높은 미국 조선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기술 축적의 증거인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심지어 유럽도 일본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고차원의 협상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조선업을 근본적으로 재건해주겠다는 한국의 전략적 제안이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현대차는 미국의 25% 고율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21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의 9월 생산량은 3쥐손 300절대로 올해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비극을 맞았다. 히토르,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의 동시다발적인 혼란이 자동차 업계 전체를 강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19일 보도했다. 스텔란티스의 지프 SUV를 생산하는 미시간주 공장의 조립 라인이 지난주 멈춰섰으며 포드 공장 세 곳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미자동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알루미늄 부족이 공장 가동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이는 지난달 뉴욕주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때문이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무려 50%까지 높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알루미늄이 없어서 자국 기업들이 차를 만들지 못하는 자가당착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은 유럽에서 일어났다. 유럽마저 한국산 철강에 50%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의 철강 수출 경쟁력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유럽 국내 산업의 심각한 공급 차질과 원자재 단가 상승이라는 대혼란이었다. 유럽의 정책은 보호를 위한 관세가 도리어 자국 내 제조 활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철강 업체들은 글로벌 수주 물량을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신속하게 돌리며 실질적인 타격 없이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는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유럽의 이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분야는 바로 방위 산업이었다. 철강 관세가 크게 오르자 전차와 포탄의 생산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생산 속도는 더욱 늦춰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독일의 경우 포탄 한 발을 생산하는데 평균 20일 이상이 소요되며 단가는 무려 1천만 원에 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10배 이상의 압도적인 생산 속도를 자랑하며 가격은 20분의 R 수준인 50만 원에 불과하다. 독일산 전차를 선택했던 유럽 국가들은 더 높아진 단가와 기약 없이 밀리는 납품 일정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K2 전차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관세 인상은 정확히 부메랑이 되어 자국을 강타했고, 유럽 내부에서는 한국의 공급망을 배제하면 우리 산업이 멈춘다 는 절박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절호의 가회로 삼아 유럽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식 대통령 실장은 유럽 주요 방산 수출 국가와의 수주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직접 출국했다.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할 예정인 이번 순방에서 한국은 총 562억 달러, 한화 약 79조 원 규모에 달하는 방산 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위협이 끊임없이 고조되고 트럼프의 국방비 인상 압박마저 가세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당장 필요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기댈 곳은 오직 한국을 찾는 길뿐이다. 미국의 조선업체건 유럽의 국방력 강화라는 절체절명의 필요성 앞에서 과거 한국을 향해 관세 장벽을 높이 세웠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역으로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역사적인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외교적 뚝심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